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 다룰 내용은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그 재검표 그 소식을 보고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재검표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고 이제 뭐 온갖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주 재검표 해봤자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승리를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언론들이 바이든의 승리를 주장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또 그 반대로 해석하면 아마 사실과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아 국무장관 얼굴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브래드 네펜스페거, 브래드 네펜스페거라는 국무장관. 이 사람 소속이 공화당이랍니다. 근데 공화당 치고는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조지아주의 좀 부정 투표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우편 투표지 좀 가려내 달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표만 다시 세웠는데 표를 다시 세워봤는데 처음 애초보다 격차가 1700여 표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00여 표 줄은 거 가지고는 승패의 변함은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1700여 표가 줄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차가 있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고 다른 표들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1700표가 줄었으니까 뭐 별거 아닌 애가 아니고 1700여 표가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또 거기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용지를 가려내라고 요구가 들어갔잖아요. 그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서명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서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언론들은 조지아주도 승패 변함이 없고 바이든이 승리했고 뭐 위스콘신 같은 곳에서도 재검표해봤자 바뀔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유권자 등록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표가 나와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위스콘신도 재검표해봤자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네바다 같은 경우도 네바다주도 투표지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투표했다는 기록보다도 투표했다는 기록보다도 더 많은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죠. 투표인 수보다도 더 많은 투표지가 나와서 부정선거인 것이 확실하고 부정선거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부정선거범들을 잡아내야 되고 또 부정투표지가 들어왔다는 것은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언론 기자들은 그런 사실을 보도하려고 하지 않고 바이든이 당선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재검표라는 것을 다시 세워보는 정도. 그러나 다시 정상적으로 세웠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뭔가 눈속임을 한 것 같고 저 공화당 출신,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국무장관이라는 저 네펜스페거라는 인물, 인상도 좀 안 좋지만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 봐서는 공화당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락치일 가능성 99.99% 이상 보겠습니다. 아주 순수한 프락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 우편 투표자의 그 서명 확인을 거부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사전 투표한 봉인지 서명 확인 안 하는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서명 제도라는 게 폼으로 있고요. 네, 마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들에게 서명을 통해서 확인할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안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확인 안 하는 제도로 가서 결국에는 가짜 서명으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예, 그것이 이번에 조지아주 재검표 같은 곳에서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편 투표지에 서명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네, 있으나 마나한.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거 서명 확인하자고 하니까 그 서명을 확인해야 되는 국무장관이라는 자가 서명을 확인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요구했습니까? 네, 대통령이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던 거죠. 서명해봤자 서명 확인하는 그럴 기회가 서명 확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참 황당한 제도죠. 네,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서명 뭐하라 했을까요? 네, 확인하자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서명 뭐하라 했냐 이거죠. 시간 아깝게. 네.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거죠. 네. 어차피 나중에 누구도 확인 못하고 대통령이 요구해도 확인 안 해줄 걸 뭐하러 서명을 하게 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눈속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눈속임. 그리고 나중에 재검표 할 때도 서명 확인 안 하고 표만 다시 세는 척. 그러니까 그 센 것도 정확하게 세웠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조지아 국무장관이 한 짓이 결국엔 뭐냐? 눈속임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눈속임. 참. 자,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개표 과정의 그래프를 어떤 분이 이거는 누구죠? 그 스칸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걸 제가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한 500만 표가 좀 안 되죠. 조지아주가 총 투표수가 500만 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 245만 7,924표가 나왔고 바이든이 247만 1,981표다. 네, 14,057표 차이로 이겼다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파란색은 바이든, 빨간색은 트럼프 대통령. 자, 개표를 시작해서 개표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꽤 많은 표 차이로 앞서가다가 개표 막바지에 자, 이거 시간 뒤에 거의 붙어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표 중단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늘어진 거고 사실은 동그라미 쳐서 바이든 표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이 시점이 이제 거의 개표를 마감해야 되는 그 시점이죠. 자, 그대로 놔뒀으면은 바이든이 그대로 추월했겠죠. 자, 이것을 재검표를 개표를 중단시키고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개표가 완료가 안 돼서 차트가 이렇게 늘어진 걸로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개표를 했을 경우에 막바지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바이든 파란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급격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진 거 이거를 이제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죠. 작전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들어온 우편 투표지가 정상이었느냐 서명은 정상이었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당히 재검표라는 이유로 표만 세서 1700표가 줄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국무장관이라는 자의 일종의 농간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가질 않는데 아무튼 하는 짓은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보여준 거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보여줬다. 네,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소득으로 얻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재검표 하자 했으면 조지아주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넘어가고, 네, 일부 표 차이는 생겼지만, 네, 승패에는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것을 조지아주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본 거죠. 네, 미리 봤습니다. 참 과연 이제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거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이 대법원의 재검표의 그림은 단순 수개표 한 다음에 숫자를 세 봤더니 수장의 차이가 없다. 선거인 명부, 전산상의 그 서버 명부 보여주지도 않고, 또 거기에 QR코드 인쇄되는 것도 확인도 안 시켜주고, 그냥 표가 이상이 있냐 없냐, 1번에다 몇 명 찍었고 2번에다 몇 명 찍었고 숫자만 세겠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재검표의 의미가 없다. 아무튼 조지아주에서 한 짓은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눈속임 형식의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걸 가지고 언론은 신나게 떠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이든의 당선 호소 행위가 노리는 건 뭐냐? 의도가 있겠죠. 내가 이겼다 하게 되면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적 달성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좀 멍청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 똑똑하거나 다 현명한 것이 아니고 좀 어설픈 작전에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당선 호소 행위가 먹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선인 행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거는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법적 소송이 들어가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된 걸 마무리된 것처럼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하는 거고, 사실과 다른 행위는 사기 행각이나 다름없는 거죠.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당선인이다. 자격을 얻고 해야 되는데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인 행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언론은 바람잡이고, 바이든은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이 왜 저렇게 조급하게 당선인 행세를 하는 거냐? 그거는 그 심리는 초조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초조한 겁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서 어련히 알아서 당선인으로 발표를 해주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당선인 아니라고 해도 당선인이라고 해줄 판인데, 저렇게 확정도 되기 전에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초조한 심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은 현재 초조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조지아주의 재검표에 부정선거는 있었느냐? 있었다 이거죠.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언론들은. 그러나 1700표의 차이가 드러난 것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표 차이는 1700표지만 숨겨진 표는 더 많았죠. 처음에 2750표, 또 2600표, 또 나중에 또 3039표인가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숨겨졌던 표가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죠. 그리고 처음 발표했던 숫자와 1700표의 차이가 나는 거, 그거 부정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선거 관계자는 하는 말이 당락에는 영향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잘못된 결론이죠. 당락에는 영향 없다. 요것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발표고, 분명히 뭘 앞에다 내세워야 되느냐. 부정은 있었으나 당락에는 영향 없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부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 차이가 당락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우편 투표에 서명의 이상이 있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들어온 무효로 해야 되는 표들을 가려낸다고 하면 분명히 당락도 바뀔 수가 있죠. 더구나 개표 막바지에 들어온 수상한 표 그것의 진위를 가리게 되면 또한 당락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인물이 브래드 네펜스페거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면 조지아주 국무장관 의도대로 이제 승패에 변함은 없다 이렇게 끝날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네펜스페거의 꿈일 뿐이다. 네펜스페거는 꿈 깨야 된다. 단순 표 숫자 세기 결과가 나왔고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다. 그것을 주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고요. 또 네펜스페거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아먹은 게 아니냐 하고 수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9.99% 보겠습니다. 네펜스페거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게 되면 사기탄에 가담했던 새누리당 세력 같은 존재,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도미니언의 직원들을 보게 되면 세르비아인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세르비아인들. 그리고 그 세르비아인 직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지니까 잠수를 타기 시작한다. 그 세르비아계의 그 도미니언 직원들은 뭘 연상시키냐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 중국 조선족, 또 선거 그 개표에 참여했던 조선족들 그런 존재 같아요.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지아주 재검표는 어떤 점을 노출시켰냐? 정상적인 어딧. 그러니까 사후 감사. 정상적인 사후 감사가 안 되는 미국 선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선거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거나 하자가 있게 되면 바로바로 잡아내고 시정하는 나라일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주 허점이 많은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정의 시비가 붙었는데 재검표하는 과정을 보니까 석연치 않은 일처리 그러면서 부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까지 가담해서 그 부정의 증거들을 감춰주려고 하는 거죠. 은폐하려고 한다.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어떤 대응으로 갈 것 같은가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부정선거를 했던 그 바이든 진영은 그 조지아주 국무장관 같은 그런 세력은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알려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또 그 언론들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사건이 벌어지면 그대로 그 사건의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게 언론인데 어쩐 일인지 미국의 언론들은 현재 부정선거의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면 그 소송을 맡게 된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그 언론 그 유튜브 같은 아니면 뉴스맥스 같은 소규모의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인터뷰를 하면서 알리려고 하죠. 그래도 역부족이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기자들이 와서 이제 엉뚱한 것만 보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줄리아니 변호사가 땀을 흘리는 가운데 뭐 염색약이 흘러내렸다.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줄리아니 변호사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보도만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사실은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그러니까 부정선거범으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대리투표를 해서 드러난 정황, 바로 그러면 그 형사 사건으로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자들도 나도 처벌받는 게 아닐까 하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뭘로 드러나냐? 인터넷 검색어로 드러난답니다. 부정선거범 처벌받았다 하게 되면 나도 처벌받을까봐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미니언 세르비아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 소식을 듣고 잠수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조선족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수 타고 나중에 그 SNS에다가 내가 관여했다 뭐 그런 이제 글도 남기고, 자,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막 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수사 들어간다 하니까 세르비아 직원들이 잠수를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수를 왜 탑니까? 도둑놈들이 재발 저린 거죠. 도둑놈들이 뭐 나 부정선거에 가담했어요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벌써부터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 자체가 나 부정선거 했어요 하는 정황적 증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면 처벌받을 거다 하게 되면 벌써 재발절인 도둑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움직임을 보고 너 범인이구나 하고 이제 때려잡는다는 얘기죠. 너 일로 와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미국 대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은 부정선거범들을 때려잡는 가운데 부정선거가 형사 문제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 진영이 항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백기 들고 주변에 그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자들을 뭐 예를 들면 그 스만 메릭, 뭐 도미니언, 뭐 거기에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걸 잡아내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손발 잘리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바이든 진영에서 백기 들고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정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트럼프 진영은 뭐 계속해서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 많이 확보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할수록 부정선거를 저지른 측에서는 굉장히 오금절이겠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 진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바이든 진영은 당선인 행세는 하지만 상당히 쫄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저도 한마디씩 거들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드는 이유는 이것이 여론화돼야 되거든요. 언론은 이거를 숨기려고 하고 우리는 알려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보태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부정선거 쪽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이제 언제쯤 부정선거에 참전하셨나 이렇게 보게 되면 4.15 부정선거 이후에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전에 4.15 이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언급을 안 하던 분들이 4.15 총선을 계기로 이제 부정선거다 하고, 이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참여를 하셨는데, 4.15 총선 때도 꾹 입을 다물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던 분들이 이번에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보고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방송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 신인균 국방TV를 봅니다. 자, 이충근 박사님 같은 분도 4.15 총선 때도 그렇게 부정선거,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 분도 이번에 미국 대선만큼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고, 그 박상우 기자인가요? 하는 분, 그분도 진중하신 분, 요즘 거의 발빠르게 미국 부정선거 소식을 알려오는데,
이분도 4.15 총선 때까지도 아마 부정선거 언급 안 하셨던 분 같아요. 아무튼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승부처가 됐다라고 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방송 마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